어깨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원장님, 우리가 주변에서 어깨가 아프거나 어깨가 잘 안 올라갈 때 오십견 온 거 아니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오십견 말고도 많은 또 질환이 있을 것 같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깨가 아프면서 안 움직이는 병을 총칭해서 우리가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걸 회전근개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전근개에 손상이 생기는데 뭐 조금만 찢어졌을 때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 완전히 찢어지면 회전근개 완전 파열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는데 어깨 안에 힘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원인은 아직 잘 모르는데 어깨 안에 돌이 끼는 거예요. 아, 들어봤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네, 석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안에 석회가 네. 끼는 병을 우리가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이유는 잘 모르고요. 주로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거나 네. 아니면 당뇨 같은 것을 갖고 계실 때 석회가 발생하는 빈도가 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깨에 발생하는 이제 질환 중에 빅3라고 얘기하는데 어깨는 우리 몸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굉장히 그럼요. 움직임이 많은 관절인데 이 관절의 움직임이 조금만 줄더라도 다른 관절보다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불편해요. 불편함을 초래하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 관절은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아프다, 그리고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면서 심해지고 거기에 하나 더 더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밤에까지 아파진다. 아, 네. 이게 이제 어깨 관절 통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어깨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치료들을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어깨가 아픈 것도 근골격계 질환이기 때문에 네. 근골격계 질환은 많이 쓰거나 아니면 피로가 오래 누적되면서 그로 인한 염증 반응 때문에 아픈 경우들이 많고요. 네. 보통은 이제 평소에도 좀 아픈 게 있다 없다 하시다가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뭔가 자극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주 정도는 좀 쉬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첫 번째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좀 쉬어보라고 네. 얘기하고요. 휴식부터. 네. 네. 그리고 염증 같은 게 생기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먹는 약이라든지 물리치료, 도수치료, 뭐 충격파치료 이런 거 네, 하는 네,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낫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낫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깨 안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수술합시다. 수술해서 염증도 좀 씻어내고 네. 힘줄 찢어진 것도 좀 이렇게 꼬매주고 네. 석회도 긁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자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요새는 이제 핌스 치료라고 그래서 어깨를 이제 염증이 있는 부분 앞서서 얘기했지만 어깨가 아플 때 염증이랑 네.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데 네. 염증 있는 부분을 증식 치료라고 해서 자극용액을 넣어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약해진 힘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네. 어깨는 필연적으로 굳어지게 되기 때문에 굳은 것을 근육 내 자극 치료라고 해서 IMS 치료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뭐 수술이나 보조기를 찬다든지 뭐 며칠씩 입원해서 재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이제 1박 2일로 부분 마치 수면 유도 하에 그 치료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치료들이 이제 별로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많이 했지만 네. 이제는 이런 비수술 치료라고 하는 어깨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이런 비수술 치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기본적으로 휴식하고 약 먹고 하다가 바로 안 수술로 나오면? 넘어가는 게 네. 아니라 비수술 치료 해보고 네. 그걸로 많이들 좋아지시니까 네, 네. 그걸로 낫고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증식 치료와 근육 내 자극 치료를 함께하는 핌스 치료 소개해 주셨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어깨가 아픈 원인을 진료실에서 검사를 통해서 다 찾고요. 네. 약해진 힘줄이 있으면 거기에 자극용액을 넣고 네. 석회가 끼는 경우에도 그 부위를 빠개낼 수가 있습니다. 굵은 바늘로. 그리고 어깨 안에가 이제 쪼그라들게 되면서 오십견 증상이 생기면서 관절낭이 쪼그라드는데 거기다 약을 넣어서 그 부위를 팽창시켜 주는 거죠. 어깨가 느슨해지면서 아픈 게 나아지고 움직임이 좋아지게 되고 근데 어깨는 이제 필연적으로 2차성 경직이 오게 되는데 그 부위를 이제 플런저라고 하는 특수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근육이 뭉친 게 한 대여섯 군데 되는데 그 부위를 하나씩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나씩 이제 근육 뭉친 걸 풀어주는 IMS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깨가 굳어졌던 게 풀리면서 바로 팔이 안 올라가던 게 쭉쭉 올라가면서 어깨의 움직임까지 해결을 하는 그런 치료법이 이제 핌스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핌스 치료에 대한 치료 사례들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이분은 회전근개 손상이 생겨서 어깨 핌스 치료를 받으셨던 경우인데요. 이제 우리가 왼쪽에 사진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팔을 한번 환자분 들어보세요 했는데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요. 저기 다 올리신 건가요? 네.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근데 병원에 갔더니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열심히 치료해라. 열심히 치료하셨는데 안 나으니까 나 이거 진짜 수술할 병 아닌지 차라리 답답하죠. 수술이라도 해서 좋아질 것 같으면 하겠다 이러고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왼쪽 아래 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가 어깨 힘줄인데 네. MRI에서 정상적인 힘줄은 저거보다 색깔이 약간 더 진하게 진한 회색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하얗게? 검정색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하얗게 네네네. 그 부위가 약간 해지고 약해졌다는 뜻이고 네. 그래서 아버님 이거는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시고 근데 너무 아프고 이제 어깨 힘줄도 검사해서 약해지고 했으니까 약해진 힘줄도 회복시키고 프롤로 치료, 네. 어깨 굳은 것도 풀어줍시다. IMS 치료 그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핌스 치료를 네. 이제 해드렸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2주 2주 있다가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을 팔이 이거밖에 안 올라가가지고 고생했는데 딱 바로, 치료하고 2주 네. 만에 팔이 쫙 올라가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고 힘줄도 잘 회복됐는지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진한 회색으로 그 부위가 회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이렇게 이제 어깨 힘줄도 회복이 되고 각도도 회복이 되고 아픈 것도 나아지고 밤에 아픈 것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회전근개 부분 손상, 어깨가 굳어지는 오십견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핌스 치료로 회복시켰던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남자분, 58세 남자 환자분 팔을 들어보세요. 근데 절반 정도 올라가죠. 네. 역시 반대편 어깨가 약간 내려가죠. 맞아요. 네. 삐뚤어졌네요. 네. 네. 본인이 올리려고 하면 척추도 이렇게 약간 틀어지게 휘었어요. 틀어지게 네.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팔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겨드랑이 이런 데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전문 용어로 애과낭이라고 그래요. 애과낭. 네, 그래서 그 부위가 쪼그라든 거죠. 그러니까 팔을 올려오는데 여기서 잡아채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핌스 치료를 해가지고 저 부위를 강제로 넓혀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른쪽 사진을 봤더니 그 부위가 하얗게 헐거워진 것을 확인할 네, 수가 맞아요. 있고 저 부위가 늘어나니까 팔을 올리는 게 쭉 올라가는 것이 너무 시원한. 네, 불과 2주 만에 이제 좋아지고 이분 역시 이제 어깨가 아프고 오십견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오십견은 뭐 수술하지 않는 병이라고 모든 의사들이 다 알고는 있긴 한데 이제 그냥 방치하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치료를 해야 되고 이분 역시 뭐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다가 이제 핌스 치료를 통해 가지고 좋아지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좋아질 줄 알고 방치하면 계속 더 나빠지나요? 이제 그게 오십견이 한 절반 정도는 자연히 좋아지기도 네.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네네. 나머지 절반에서 한 또 절반 정도, 네. 그러니까 한 25% 정도는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런 거에 본인이 해당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어지는 네. 거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십견을 진단받았으면은 요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치료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십견 치료 사례도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엔 석회화근염 치료 사례 한번 볼까요? 네, 어깨에는 오십견, 회전근개 손상, 석회성 건염. 제가 네. 이게 빅3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석회성 건염도 이제 핌스 치료로 좋아질 수가 있는데 네. 이제 6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이제 엑스레이만 찍어도 석회는 저렇게 하얗게 무슨 이제 오. 옥수수 알갱이 마냥 이렇게 네. 보이거든요. 빨간색 보여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 네. 그 부위가 이제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걸리고 아프고 팔이 안 올라가죠. 네. 그래서 저럴 때는 우리가 핌스 치료를 하면서 붉은 바늘을 넣어가지고 초음파를 보면서 석회를 일일이 다 이렇게 부셔줍니다. 그리고 약해진 부위에 이제 프롤로 치료를 해가지고 그 부위를 회복시켜 주는데 저렇게 이제 석회를 부셔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오게 해내면은 엑스레이상에서 바로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확연히 줄어들었네요.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어깨를 움직일 때 아팠던 증상이 개선이 되니까 이제 팔이 잘 올라가고 네. 이제 잘 움직여도 아픈 거 없이 회복이 됐던 석회성 건염을 핌스로 치료했던 그런 네.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는 핌스 치료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핌스 치료는 어깨에 시행하는 비수술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절개라든지 뭐 전신 마취라든지 입원, 오랜 기간 재활 이런 게 필요가 없고요. 네. 어깨는 이제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픈 것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굳은 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할 수가 있고
밤에 아픈 것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초음파라든지 영상 유도 장치를 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치료하는 부위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군데가 넘게 맞아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맨정신에 주사 맞으라고 해도 10군데 못 맞거든요. 그래서 수면으로? 수면하고 부분 마취하고 뭐 너무 컨디션 좋으면 당일날 가기도 하고요. 약간 수면했으니까 하루 정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가 무슨 재활 기간이 필요하거나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하고 나서 바로 일상적인 생활을 복귀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까지 내가 일을 하고 어깨가 아파서 오늘 와서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하루 자고 내일 가서 다음날. 출근하러 나갑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픈 게 2주 안에 거의 한 70~80% 이상 회복이 되고 밤에 아픈 거는 한 2~3일 안에 좋아지기 때문에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근데 기본적인 치료인데 너무 아프고 이러면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핀수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핀수 치료하면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도 사실 정도에 따라 다르고 종류가 있잖아요. 아까 완전 파열도 있고 부분 파열도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환자가 이 핀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에서 핀스 치료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패이고 해지고 갈라지고 이런 거는 부분 파열이기 때문에 네. 핀스 치료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힘줄이 붙어 있던 자리에서 톡 하고 뜯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톡 하고 뜯어지면은 이거는 완전 파열입니다. 네. 이제 이게 처음 뜯었을 때는 어깨 회전근개라는 게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랑 뒤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딱 감싸고 있으면은 위에 게 뜯어지더라도 앞에 거랑 뒤에 게 어깨를 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잘 움직여집니다. 어깨가 잘 움직여져요. 근데 이제 얘가 뜯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안으로 점점 딸려 올라가면서 어깨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 사진처럼 어깨가 위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어떡해요. 그럼 어깨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우리가 네. 이제 팔이 이렇게 빠지는 걸 탈구라고 그러는데 네. 완전히 빠지면 탈구라고 그러고 네. 살짝 이렇게 어긋나듯이 빠지게 되면 아탈구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아탈구. 빠진 건 아닌데 걸치듯이 빠지게 네, 되는 네, 거죠. 네. 이게 요만큼 뜯어졌을 때는 그냥 내시경 넣어서 탁 꼬매면 됩니다. 네. 요만큼 당겨 올라갔을 때도 잡아당겨서 꼬매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딸려 올라가면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보면서 집게 같은 걸로 잡아당겨서 거기다가 꼬매야 되거든요. 잡아당기는데 안 잡아당겨지면 이게 다 말라가죠. 이제 어깨를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어깨는 위에 있는 건 없고 앞에 뒤에 것도 약해져. 그럼 이제 뼈를 다 자르고 인공호를 넣을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럼요. 이 부위가 없는 부위만 네. 밖에서 다른 분한테 인대를 기증받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그러면 이 부위가 이렇게 덮이게 되면서 네. 어깨가 정상적인 움직임이 되는 거죠. 오. 이 부위를 전문 용어로 상부 관절낭이라고 그러고 네. 그 부위가 없는 거를 다시 만들어준다. 그래서 재건술. 그래서 이런 수술을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줄 완전 파열이 완전 됐는데 이게 빨리 수술 안 하고 오래돼 가지고 딸려 올라가 가지고 이제 수술을 못 하게 네. 됐을 때 그리고 예전에 한번 힘줄이 끊어졌는데 다시 어떻게든 꼬맸어요. 근데 또 뜯어졌어. 아이고. 근데 이번에는 다시 꼬맬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졌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도 정리 싹 해가지고 이거를 딱 덮어주면은 어깨가 더 안 망가지겠죠. 이게 어깨가 망가지면 팔이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네. 신경의 문제는 없고 어깨가 빠져가지고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구나. 예, 가짜 마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가속 마비, 팔이 안 올라갈 때 빠져가지고 그때도 하고요. 어깨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이제 인공관절밖에 답이 없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나이도 젊고 나는 팔을 내 관절을 유지하고 싶고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인공관절 하기 전에 이제 이 수술을 하는 거죠. 설사 이게 잘못되더라도 이 수술은 몇 번이든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할 수 있고.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관절을 덜컥 하기보다는 그렇네요. 꼭 그 전에 네. 상부관절랑 재건술을 한번 어깨가 너무 아프고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힘줄이 망가졌을 때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상부 관절낭 재건술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영상을 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깨가 이제 안 좋고 할 때 어깨 움직임을 담당하는 힘줄에 손상을 받는데요. 저렇게 팔이 잘 정상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회전근개 힘줄 중에 위에 있는 힘줄이 저렇게 갈라지면서 네. 약해지게 되고 찢어지게 되면 네. 점점 안으로 말라 올라가고 그럼요. 까맣게 저기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힘줄이랑 뒤에 있는 힘줄이
어깨를 잡아줘야 되는데 못 그걸 잡아주고 못하게 되니까 팔이 위로 빠지네요. 올라가고 빠지고 그때부터는 팔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를 다시 당겨서 안에다 넣어주고 그 위에 이제 인조인대를 덮어가지고 상부 관절낭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재건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고 나서 어깨를 덮어주니까 어깨가 빠질 일이 없고 어깨를 움직이더라도 잘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어깨가 빠지면서 힘줄이 닳아가지고 아팠던 증상, 안 움직였던 증상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내시경 수술법입니다. 이거는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구멍이 한 5개 정도 뚫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구멍 뚫어서 수면으로 해가지고 부분 마취만 해서 하거든요. 수술 시간도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이제 대신 이제 입원을 해야죠. 한 2박 3일 정도. 네, 입원을. 네, 네. 이제 그런 게 있고 보조기도 한 달 반 해야 되고 네. 이제 수술 과정이지만 이제 인공관절을 조금 안 하거나 늦출 수 있고 그 전 단계. 본인의 관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내시경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부 관절낭 재건술. 그럼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은 이제 6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지금 왼쪽 수술 전 까맣게 보이는 게 MRI 사진인데 수술 전 사진에서 어깨 위에 지금 빨간색 점선이 힘줄이 거기까지 딸려 올라간 겁니다. 끊어져가지고 힘줄이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남자분이고 팔을 써야 되는데 계속 아프고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다. 근데 딱 봐서도 너무 많이 딸려 올라가서 저거는 당겨서 꼬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또 이제 빨간색 점선이 동그랗게 이렇게 가리키는 부분이 네. 저 뭐죠? 부위가 휑하니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겁니다. 저게 MRI상에서 봤던 것처럼 힘줄이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휑하니 비어 있는 거예요. 아, 저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저 부위를 채워줘야죠. 네. 그래서 맨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동종 진피를 거기다 이제 덧대준 거죠.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게 헷갈리는데 두 번째 그림처럼 MRI에서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그 부위가 까맣게 이제 인대가 오, 네. 덮여 있는 거. 오. 상부 관절낭이 만들어진 거죠. 힘줄이 딱 덮이니까 어깨가 정상적인 힘줄로 회복이 되고 아픈 게 나아지고 이제 잘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진행이 되셨던 그런 네.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6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이분도 이제 어깨가 아픈 지는 오래되셨고 네. 치료를 근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미루고 늦췄던 경우죠. 근데 이제 어깨가 이제 더더욱 이제 쓸 수 없을 정도가 됐고 네. 특히나 요새 들어서는 팔이 안 들어 올려주고 팔에 힘이 빠진다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빠지신 건가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어깨 힘줄이 끊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위가 말려 올라가는데 네. 그 앞에 힘줄이나 뒤에 힘줄이 살아 있을 동안은 그래도 아프기만 해도 팔이 움직여진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뒤에 있는 힘줄이 이제 헐거지면서 그게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팔이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아픈 거는 비슷한데 이제 팔이 안 움직이니까. 네. 무서울 그래서 것 같아요. 무섭죠. 네. 이제 점점 팔이 힘이 빠지고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동그란 이제 그 점선, 빨간색 점선이 있는 부분이 네. 뼈가 위로 올라가서 뼈끼리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점선 두 개가 이렇게 어긋나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아랫뼈가 위로 이제 어깨뼈가 위로 빠져서 어긋나 있는 겁니다. 관절면이 지금. 저게 원래 이렇게 평행을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MRI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상부 관절낭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고 네. 어긋났던 그게 노란색 점선처럼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빠졌던 게 제자리로 들어오게 네. 된 거죠. 오른쪽 사진은 내시경 사진인데 직접 저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는데 빨간색 점선이 동그랗게 크게 보이는 부분이 그 부위가 힘줄이 덮여 있어야 될 네. 부위인데 그 부위가 하나도 없이 다 저 안쪽 깊은 곳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말려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가장 오른쪽 사진처럼 그쪽에다가 인조인대를 덧대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준 겁니다. 네, 네. 저렇게 인조인대를 만들어줬더니 어깨가 이제 자기 모양을 잡고 네. 그리고 자기 모양에 오니까 팔이 걱정하셨던 이제 팔이 안 올라가기 올라갔던 게 이제 시작해요. 올라가고 네, 네. 이제 어깨도 잘 쓰고 이렇게까지 회복이 되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상부관절낭 재건술의 특징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깨 힘줄이 없는 거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입니다. 수술이죠. 내시경 네. 수술이고 이제 수면 마취, 부분 마취해서 1시간 반 정도 수술 필요하시고요. 입원도 2박 3일, 보조기 한 달 반 하셔야 되는 수술입니다. 수술이고 대신 이제 본인의 관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네. 이게 꼬매지 못할 정도로 파열이 너무 심하거나 딸려 올라갔거나 아니면 옛날에 수술을 했는데 다시 다시 한번. 찢어지는 네. 경우 다시 찢어졌는데 하필이면 막 땡겨 올라가서 다 망가져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꼬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싹 정리하고 거기다 이제 인대를 덧대주는 거죠.
나이가 이제 있어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뼈가 너무 약하면은 인공관절 넣은 게 뼈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 붙고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골다공증이 있으면 인공관절 하기가 그러네, 어렵죠. 어렵겠네요. 예. 수술적인 테크닉도 있고 또 아직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것까지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네네.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린 거는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하기 전에 상부관절낭 재건술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있다. 그리고 네. 이 방법을 통해서 꼭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원장님 그러면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치료 원리 설명해 주시죠. 어깨가 이제 안 좋게 되면은 통증이 생기고 가장 위에 있는 힘줄에 손상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렇게 어깨는 위로 쭉쭉 90도까지 쭉쭉 90도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저렇게 잘 쓰시다가 위에 있는 힘줄이 해지고 약해지면서 뜯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뜯어져서 완전 파열이 되면은 네. 안쪽으로 딸려 올라오면 저렇게 까맣게 말라 비틀어지죠. 그러면 앞에 있는 힘줄, 뒤에 있는 힘줄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도 지쳐가지고 그 부위가 찢어지면서 어깨가 위로 네. 딸려 올라가면서 빠지게 되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저렇게 아프고 네. 그것 때문에 어깨 통증이 심하면서 팔이 안 움직이게 되죠. 네네. 그 부위를 원래 자리에 넣게 되고 기증받은 인조인대를 거기다 덮어줌으로써 어깨 힘줄이 딸려 올라가서 비어있던 부위를 메워주게 되고 정상적인 관절로 만들어주게 되면 어깨가 잘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수술이 절개 없이 이렇게 구멍만 뻥뻥 뚫리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상부관절낭 재건술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부 관절낭 재건술도 그렇고요. 또 네. 핌스 치료도 그렇고요. 아무튼 치료법이잖아요. 부작용이나 또 주의할 점 이런 것도 좀 안내해 주세요. 핌스 치료 같은 경우는 비수술 치료니까 큰 부작용은 없죠. 하지만 네. 이제 바늘로 찌르고 또 이제 그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가 유일한 네, 이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부관절낭 재건술은 이식했던 힘줄이 뜯어지게 되는 경우, 재파열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도 다행인 게 다시 한번 수술은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다행이네요. 되고 꼭 어깨 사용하시기 전에 작업이든 운동이든 어깨 스트레칭하는 버릇을 꼭 들이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은 어깨 손상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통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어깨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정형외과 전문의 김주현 원장님과 함께 어깨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